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논문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서론 작성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논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보고서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논문은 일종의 지적인 전투이자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기를 잡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서론입니다. 첫인상이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듯 서론은 여러분의 연구가 학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글을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독자와 심사위원을 단숨에 사로잡는 강력한 논리를 구축하는 비결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 왜 논문의 얼굴이자 심장인지를 가슴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문제 중심의 이야기 전개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학위 논문이 갖추어야 할 엄격한 규범을 지키면서도 심사위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 구성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하얀 백지 위에서 내 연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여러분의 연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전략들을 전해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서론을 쓰는데 그토록 많은 공을 들여야 할까요?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바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논문을 평가할 심사위원들은 수많은 글을 읽느라 피로가 쌓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서론을 읽으면서 속으로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연구를 내가 왜 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서론은 여러분의 연구가 세상에 나올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영업 제안서입니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존 연구들이 가진 한계와 구멍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내 연구가 그 빈틈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기대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설득에 실패하면 뒤에 나오는 훌륭한 분석과 결론도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서론은 내 연구의 가치를 파는 가장 치열한 무대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효과적인 서론을 쓰기 위해서는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깔때기 모양의 역삼각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넓은 사회적 배경이나 학술적 흐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좁은 이야기를 하면 독자는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넓은 데서 시작해서 점차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은 구체적인 주제로 영역을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딱 하나의 날카로운 연구 질문으로 수렴하게 되죠. 이 흐름을 잘 타면 독자는 여러분이 이끄는 논리의 길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잘 짜인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독자를 점진적으로 몰입시켜서 결국 내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구조가 바로 이 역삼각형 모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인 첫 번째 단계는 독자를 내 연구의 세계관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첫 문단부터 백과사전식으로 정보를 나열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식의 설명은 독자를 금방 지루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야기꾼이 되어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나 학계에서 이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존의 대처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어주는 겁니다. 현상과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이 괴리를 강조하는 순간 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고 독자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단계의 목표는 단순히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독자가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고 해서 내 주관적인 생각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필이지 논문이 아니니까요. 논문의 모든 문장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문헌이라는 단단한 바닥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즉 인용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이미지가 관광객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단순히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트너가 1993년에 발표한 이미지 형성 과정이라는 논문 내용을 인용하며 간결을 대야 합니다. 정확한 저자명과 학술지 이름 그리고 발행 연도와 페이지까지 명확하게 밝히는 서지 정보 정리 습관은 여러분 연구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여러분의 주장을 펼치세요. 그것이 학문적 엄밀함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진정한 설득의 시작입니다. 배경을 깔았다면 이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다며 남들의 성과를 칭찬하기만 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 연구의 팬클럽이 되려고 논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분석적인 비판자가 되어야 하죠. 기존 연구들이 훌륭한 성과를 낸 것은 맞지만 어떤 변수를 놓쳤는지 혹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방법론적 한계는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선행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행위는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연구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기존 건물들이 가진 틈새를 발견해야만 그 자리에 여러분의 새로운 벽돌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보다는 빈틈을 찾는 예리한 시선으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구의 빈틈 즉 학술적 공백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대표적인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공백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새로운 현상이나 영역을 발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론적 상충입니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달라서 학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법론적 확장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만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거나 연구 대상을 다른 집단으로 넓혀야 할 때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명확히 짚어내서 내 연구는 바로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태어났다고 당당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 빈틈이 선명할수록 여러분의 연구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것이고 심사위원들도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글이 읽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글의 가독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 원칙은 한 문단에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만 담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가 한 문단 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니 글이 산만해지고 논리가 흐릿해지곤 합니다. 문단의 시작은 언제나 그 문단의 주인공인 소주제문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선행 연구나 자료를 활용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탄탄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논의를 정리하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주어야죠. 이렇게 잘 짜인 문단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논리가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문단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논리의 단위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문장과 문단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어는 독자가 논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나를 사용하는 순간 독자는 이제 반전이 나오겠구나 하고 긴장하며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에 따라서라는 단어를 쓰면 독자는 이제 결론이 나오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죠. 이런 이정표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으면 독자는 여러분의 글이라는 미로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연결어는 단순히 문장을 붙여주는 풀이 아니라 논리의 흐름을 조절하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인과대조, 첨가 예시 등 상황에 맞는 연결어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글은 훨씬 더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변할 것입니다. 연결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독자의 시선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놀랍다거나 안타깝다 혹은 매우 훌륭하다 같은 감정 섞인 형용사들은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대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거나 한계를 드러냈다는 식의 건조하지만 단단한 학술적 용어를 선택하세요. 또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의 주관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본 연구는 무엇을 고찰하고자 한다거나 분석 결과는 무엇을 시사한다처럼 연구 자체를 문장의 주체로 내세워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가 여러분 논문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절제된 언어 속에서 빛나는 논리야말로 학문적 권위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명확하고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서론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선언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연구가 필요한지, 왜 휘 주제가 우리 분야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필 내가 이 연구를 해야 하는지 그 당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연구가 가진 학문적 가치와 실무적인 기여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될 지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보탬이 될지 설득해야 합니다. 독자가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그래, 정말 필요한 연구네라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사위원의 마음을 절반 이상 얻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연구의 자부심을 논리적인 문장으로 승화시켜보세요. 서론은 그 자체로 완결된 글이 아니라 뒤에 이어질 본론과 결론을 위한 정교한 설계도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장황하게 문제를 제기해 놓고 정작 연구 방법이나 분석 단계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실 공사와 같습니다. 서론에서 던진 키워드와 연구 질문은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실타래가 되어 가설 설정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논리적 정합성이라고 부르는데 학위 논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론을 다 쓴 뒤에는 반드시 내가 설정한 연구 목적이 뒤에 나오는 방법론과 딱 들어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설계도와 실제 건물이 일치할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학위 논문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서론을 쓰다 보면 의욕이 앞서서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과도한 배경 설명입니다. 태권도를 연구하면서 고구려 벽화부터 시작하거나
스포츠 경영을 다루면서 고대 올림픽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독자는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연구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대 담론은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서론은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랑하는 칸이 아니라 내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칸이기 때문입니다. 글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논리의 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핵심에 집중하는 간결하고 날카로운 서론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론 작성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는 거꾸로 생각하는 역발상 전략을 써보세요. 먼저 내가 이번 연구를 통해 메우고 싶은 빈틈이 무엇인지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틈이 왜 생겼는지를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통해 거꾸로 찾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학술적 배경들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인 연구 질문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배경으로 올라가는 역순 설계 방식은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작정 첫 문장부터 쓰기 시작하면 중간에 길을 잃기 쉽지만 목표 지점을 먼저 정하고 길을 닦으면 훨씬 더 명확하고 튼튼한 서론을 쓸 수 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마음으로 연구의 공백부터 확정짓고 살을 붙여 나가는 프로세스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단순히 태권도장 경영이 힘들어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는 식의 서술은 일기장에나 쓸 법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태권도장 경영 방식이 새로운 세대인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전략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풀어낸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주제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야기 전개 방식에 따라 연구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연구를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공적인 담론으로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구체적인 현상과 학술적 이론이 만나 불꽃을 일으킬 때 비로소 설득력 있는 서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설득력 있는 서론 쓰기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서론은 단순히 논문의 도입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구가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연구 주제의 빈틈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내가 메울 구멍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일 때 비로소 좋은 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찾은 이 빈틈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구조로 완성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모델들을 적용해 보는 실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배운 전략들을 여러분의 논문 초안에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